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나은필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다양한 의학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왔던 비욘디라는 채널에서 이렇게 강의까지 할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한 동영상 촬영들은 조금 해 보았는데 이렇게 장시간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라이브 반응 방송은 처음이라 진행이 조금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여기 비욘디 채널에서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 원장님들께서 척추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 채널은 저희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의학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들 분들도 많이 보시고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단순한 주제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허리가 아파요."입니다. 부제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이라고 붙여 봤는데요. 예, 제가 진료를 보는 척추의 구조입니다. 척추는 목의 경추, 그리고 가슴, 등 부위의 흉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허리라고 불리는 요추가 있고요. 아래로 골반이 연결되는 천추와 이추까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의 부위별로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우리 허리, 즉 요추부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원에 가면이라고 했는데요. 동네 근처에 요원급 진료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검사와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큰 병원급 기관을 방문한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셔서 저와 같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가장 먼저 문진이라는 것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 부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먼저 시행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예. 문진, 즉 병력 청취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정말 지겹도록 우리 교수님들께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문진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확인하고 진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진료를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병력 척취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음 주요 소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오늘은 당연히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으니까 허리 통증이 주요 소견이 되겠고요. 이 허리 통증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외상에 있었는지, 혹은 어 외상이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허리 통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증의 부위와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허리의 가운데 쪽인지 바깥쪽인지, 또는 허리의 약간 위쪽 부위인지 아래 허리인지, 골반 쪽이나 다리 쪽에 저림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문진, 그리고 신체 검진,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검사들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큰 병원에 가면 다 CT, MRI를 찍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분들께 모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이렇게 동일하게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진상 통증의 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타박, 염좌, 골절 등의 진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T, MRI와 같은 검사들은 사실 타박이나 염좌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 검사 없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크게 가로돌기와 척추체 골절이라고 나누어 봤는데, 우리 척추체라고 하는 척추뼈 몸통 부위와 그 외에 가로돌기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주변부에 생기는 골절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로돌기의 골절은 주로 허리 중앙부보다는 조금 외측 바깥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엑스레이 또는 CT에서 선형 또는 분리된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물론 통증의 정도에 따라 뭐 "너무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가로돌기나 그 외의 부위들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전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조절하고 충분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척추체 골절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압박골절과 잠시 뒤에 나올 방출성 골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도 척추가 말 그대로 압박되어서 찌그러진 형태로 관찰될 수 있겠는데, 간혹 엑스레이상으로는 정상으로 보일 만큼 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데요. MRI를 찍으면 엑스레이상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척추체의 달라가 음영의 변화가 생겨 달라 보이게 되면서 급성골절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엑스레이상에서는 엄청 심하게 주저앉아 '척추뼈가 완전히 부러졌구나. 이것 때문에 엄청 아프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부위도 MRI상 지금 최근에 생긴 골절이 아닌 과거의 골절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시행해서 급성 골절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보는 골다공증 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는 침상 절대 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음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이 허리에 위아래에서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시켜 통증을 조절해 주고, 2주 이상 침상 안정을 한 뒤에 보조기를 착용한 후 거동을 해서 통증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서 걸어 봤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어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지속하면서 경과를 살펴봐도 되고요. 물론 이제 그때도 보조기 착용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2 주간 안정 보전 가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옆에 VP라고 써 있는데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라고, 뭐 주변에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척추뼈 안에 우리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을 채워 넣어서 척추의 안정성을 주고 통증을 조절해 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음. 여기에 3주 손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건 뭐 진단 주수가 3주 나왔네, 4주 나왔네 이런 진단의 기간을 얘기하는 주와는 다르게요. 이거는 우리가 기둥을 나누는 척추를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을 의미하는 3 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쓰리 컬럼 인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 전체에 걸친 손상에서는 수술적 치료로 단순히 척추체 의료용 시멘트를 채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피적 척추 성형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어 뒤쪽에서 나사를 박아주는 측방 고성술 등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흔하진 않지만 신경 압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어 우리 감압술이라고 하는 수술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의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저쪽에 척추가 어디가 이상한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언뜻 봐서는 척추체 높이가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물론 여기에 쪼끔 지저분해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환자분은 하지만 병력상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엑스레이에서 이상해 보이는 부위를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흔히 압통이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MRI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MRI 상에서 주변 척추와는 확연히 음영이 구분되는, 다른 데에서는 여긴 어둡게 보이고 요 뼈는 이제 밝게 보이게 되고요. 요 MRI 사진에서는 반대로 다른 척추의 모습들은 밝게 보이는데 해당 부위에서는 까맣게 변성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급성골절을 진단할 수 있었고, 이 환자분은 2 주간 침상 안정 가료를 시행을 하셨고, 2주 후에 일어나서 어 걸어 보셨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수술 없이 퇴원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첫 번째 MRI 사진에서 위아래를 보게 되면 이미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어 두 곳에 이전에 골절이 있으셔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이신데, 음영이 조금 다른 부위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급성골절로 진단이 된 새롭게 발생한 골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고 연세도 고령이시고 하셔서 바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시행을 했고요. 예. 여기 안에 시멘트라고 불리는 그런 물질들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 통증이 많이 호전되셔서요. 시술 후 3 일, 4 일째 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방출골절, 말 그대로 뭔가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압박된 뼈가 어 척추체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신경강 내로 밀려 나온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100% 동반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중간 뒤쪽 기둥까지 손상이 되는, 앞서 말씀드렸죠. 3주 손상이라고 하는 이런 손상까지도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음. 이 환자분은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30대 여성분이셨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신체 진찰상에서 해당 부위에 압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르고 두드리고 했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고 계셨고요. 이분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쪽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다리를 잘 들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신경학적 증상까지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MRI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검사상에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며 신경 압박이 되는 소견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CT도 같이 보게 되면요. 어 여기서 보면 요 척추체 몸통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으로 척추체의 일부분이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이 됐었고요. 음. 여기서 보면 척추뼈 뒤쪽에 후궁에서부터 뒤쪽 가시돌기가 있는 부분까지 골절이 음 확인이 됐으면서 3주 손상이라고 하는 진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신경 압박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경 감압술을 함께 시행하면서 후측방 고정술까지 시행을 했고요. 역시나 빠른 진단과 치료로 처음에 근력 저하에서 회복되어서 어 잘 걸으시고 통증도 많이 완화되셔서 퇴원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도 있지만, 여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최근에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크게 무리를 한 적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증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 외에도 하지 증상,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아파요." 라는 증상, 그리고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은데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옆에 있는 그림도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워낙 많이들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시니까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과서에 실린 피부 분절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허리 통증과 동반된 하지 방사통,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진료실에서 이 그림을 보여 드리고 "본인이 아픈 부위가 어디일까요?"라고 찾아보시라고 하는데요. 음. 어 초반에 우리 이제 척추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 드렸었는데 그중에 척추 일부분 관절 부위를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 관절돌기와 위 관절돌기가 만나 인대로 결합되어 어 인대로 결합되어 연결되는 후관절 부위와 함께 앞쪽에 척추뼈 몸통, 척추체라고 하는 부위 사이에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로 이제 척추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스크의 모습을 조금 더 간단하게 모식화해서 그려 놓은 모습이고요. 크게는 바깥쪽에 섬유태 그리고 안쪽에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 디스크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 디스크 있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디스크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물을 나타내는 명칭이고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 질병들은 이 디스크의 병적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였던 이제 섬유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어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밀려 나온 수액이 점점 뒤쪽으로 더 많이 튀어나오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 약해지게 되면 요 안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해서 요렇게 돌출이라고 하는 추간판의 수액 돌출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 병변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점점점 밀고 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묶는 고무줄이나 뭐 여러 일상에서 사용하는 고무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당겼다 놓았다 하게 되면 처음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탄성이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탄성을 잃으면서 어 이렇게 뒤쪽으로 쇠액이 밀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나오고 밀려 나오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견디지 못하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히 뒤쪽으로 밀려 나와 터지게 되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 다리 쪽 저림감 통증이 심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하지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출되고 탈출되고 밀려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섬유태의 손상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안쪽에 이제 지저분하게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 디스크의 색깔이 척추뼈 몸통과 비슷한 그런 색깔에서 까맣게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흔히 추간판 내장증 혹은 퇴행성 디스크 병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리 통증 초기에는 우리 약물 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보존적 치료와 함께 흔히 신경주사, 우리 뼈주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치료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이런 주사 치료들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허리 통증을 잡아주는 이런 치료와 함께 우리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는 인제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방사통이 유발되는 그런 신경병변에 주사를 투입함으로써 어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이제 치료 목적도 있지만 정말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의 원인이 그쪽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 어떤 부위에 수술을 할 것인가라는 도움을 주는 진단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존 치료 방금 말씀드린 주사 치료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라고 해서 증상 호전이 미미하다거나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병변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저는 수술은 정말 받기 싫어요. 수술은 어떻게든 미루고 싶어요."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계실 때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이는 이 치료는 이제 방사통도 있지만 "나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한데."라고 하시고 검사상에서 어 디스크가 팽윤이 되어 있긴 한데 신경 압박이 심한 것보다는 내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저희가 보존적 치료, 시술도 해 봤는데 그럼 과연 수술적 치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알아보게 될 텐데요. 어 우리 수술적 치료에는 뭐 예전에 척추 뒤에 등 쪽에 피부를 칼로 길게 쬐서 크게 열어서 박리를 하고 하는 고식적 절개 수술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현미경 수술,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는 현미경 수술과 함께 요즘은 대부분 병원들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 최근에는 뭐 유압술까지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단방향, 양방향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수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뭐 MRI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영상 소견,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어요."라고 하는 소견과 환자분이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아파요."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간혹 이 영상 소견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디스크가 정말 심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물론 "허리 통증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약간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환자분과 MRI에서 "디스크는 약간 튀어나왔나? 뭐 신경을 조금 누르고 있나?"라고 하고 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쩔뚝거리면서 걷지를 못하고 "아파 죽을 것 같아요."라고 호소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서 과연 어떤 분을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며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더 효과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동반된 엉치 통증을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 검사상에서 여러 부분의 디스크가 다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위쪽에 있는 사진은 요추부 중에서도 요추 3-4번 사이에 디스크가 오른쪽, 여기 요 영상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 절단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절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이쪽 부위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변성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신경을 꽤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요. 환자분 문진을 하고 신체 진찰을 하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하다 보니 이제 가장 아래쪽에 요추 5번, 천추 1번, 요천추부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는 워낙에도 척수가 지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워낙에 넓은 공간이고 척수가 요렇게 가늘어지는 부위라 디스크가 쪼끔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도 의외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디스크가 쪼끔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도 끝을 보면 약간 변성도 일어나 있는 것 같고 하긴 한데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은 왼쪽 엉치 다리 쪽으로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셨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피부 분절 부위에서도 천추 1번 신경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환자분 통증이 그쪽 부위니까 그러면 "천추 1 번에 신경 주사 치료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고 주사 치료를 1회 시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약을 드리고 일 주일 후에 의뢰해서 만나 뵀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위쪽에 굉장히 심한 병변이 있었지만 저 병변이 지금 현재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라고 한다면 실은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하지 오른쪽 다리 방사통, 우리가 바스 점수 10점 만점에 9 점. 음 환자분은 거의 10점 가까이 통증을 호소하시고 계셨던 분이 있고요. 어 다리 쪽에 근력 저하, 힘이 빠지는 소견이 동반돼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시행을 했는데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지탈 측면에서 이렇게 따라서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시상면에서 보게 되면 디스크가 좀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 전반적으로 다 퇴행성 변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압박이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절단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콩알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이 나가는 신경 뿌리 부분이라고 하는 여기 왼쪽 부위에는 이렇게 신경이 나가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의 조그만 조각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던 상태였고 그래서 바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추간판 제거술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신경 부분이고요. 신경을 살짝 제껴 보니 요 아래쪽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해 줬는데요. 디스크를 제거하고 수술 후 통증은 많이 완화돼서 바스 2 점, 1점 정도까지 호전이 되셨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수술 지역 치료를 한 후에는 근력도 회복이 되셔서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이제 협착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MRI 환자분께서는 잘 걷지 못하고 조금만 걸으면 쉬어야지, 한참 쉬어야지 또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MRI를 찍어 보니 역시나 요추 4-5번 부위에 아주 심한 협착 소견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기 굉장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역시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음 음 이쪽 왼쪽에서 접근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양쪽 인대를 모두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시행을 했고 왼쪽의 인대를 제거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황색 인대, 우리 두꺼워져 있는 인대를 제거하는 내시경 사진입니다. 수술 후 찍은 MRI 사진이고요. 수술 전 사진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수술 전에 이렇게 좁아져 있던 부위가 뒤쪽에 인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넓어졌고 아까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요렇게 제거했던 황색 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접근해서 척추뼈 일부분을 제거하고 동측 병변 쪽에 이제 황색 인대와 함께 반대쪽 부위까지 황색 인대를 다 제거하고 여기 신경이 지나가던 통로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넓어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사못을 박지 않는 감압술만으로 모든 환자들이 치료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허리 통증, 그래서 말씀드린 파행이라고 해서 "잘 걷지를 못하겠어요. 조금만 걸으면 쉬어야 돼요."라고 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내원 시에 시행한 엑스레이에서도 뭐 이미 꽤 심하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소견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음. 이 전이증과 함께 뭐 엑스레이에서도 어느 정도 디스크의 횡, 그다음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협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MRI 상에서 황색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척추뼈가 틀어져 있으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매우 심하게 좁아져 있는 협착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 환자분은 이제 요추 4-5간 유압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틀어져 있던 부위에 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나사못을 박아서 유압수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틀어져 있던 척추에 배열을 맞춰서 고정을 해 주고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수술 전에 MRI상에서 협착이 심했던 부분에서 수술 후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과 그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외상으로 인한 타박, 염좌에서부터 유압술이 필요한 전이증까지 허리 통증은 원인, 증상, 징후, 검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전적 치료, 또 호전되는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약을 먹고 가까운 의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오히려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이 빠져요. 대소변을 지려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증상들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급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음 받아보시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허리가 아파요."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라이브 강의는 처음이라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을 텐데 제가 다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조승현님 M8H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은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목 디스크도 저희가 진료를 보고 있고 여러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가장 흔한 증상이고 우리가 흔히 스트레칭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스트레칭이 뭐 어떤 게 딱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관절을 무리해서 꺾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목을 풀어 주시는 자세를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자세까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도 어 척추를 보고 우리 뭐 디스크 협착증을 치료한 사람인데 저도 수술을 하면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을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면으로 화면을 보면서 할 때에는 괜찮은데 수술 처음 시작해서 환자분들의 피부에 절개를 넣게 되거나 수술이 끝날 때 환자분들의 봉합을 하게 될 때에는 환자분의 자세를 많이 높여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바쁘다 보면 그냥 급한 마음에 이렇게 숙여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 통증이 꽤 심했었고요. 심지어 저림감까지 나타나면서 MRI를 찍었는데 꽤 심한 디스크 소견이 확인이 됐었고요. 저도 사실 증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뭐 저는 이제 스트레칭도 많이 했지만 어 우리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께 주사 치료를 한 2번 정도 받았는데요. 그러고서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어떤 스트레칭인지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목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상태로 움직여 주시고 잠깐 잠깐 일을 하면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제 관절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피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핸드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오래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분들을 피하시고 중간중간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 주셔도 통증이 훨씬 더 좋아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은 이의형 님께서 T4P라고 있는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리가 땡기고 저릿한 증상은 디스크 증상인가요? 힘드네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증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진단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보통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협착증에서도 아까 이제 파행이라고 해서 뭐 "걷기가 어려워요. 오래 걷기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땡겨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뭐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묵직해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뭐 가벼운 증상이고 금방 호전된다라고 하면은 약을 드시고 안정을 하시고 충분히 쉬어 보는 것도 괜찮으신데요. 이런 증상이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어 LHEEGUN 엘희건인가요? 예. "허리는 아픈데 다리 저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일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허리 통증 이제 허리는 아픈데 우리가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방사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디스크가 다 다리 저림이라고 하는 뭐 방사통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다 동반된 경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서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체 구조물 중에 하나이고요. 디스크가 내부에서 균열이 있는지 팽윤이 있는지 이제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 허리 통증만 단순히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수술이나 시술까지도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충분히 안정하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남매맘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허리를 삐끗한 지 일 주일 정도 됐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만 아픕니다. 이 정도도 MRI를 찍어 봐야 할까요? 언제까지는 경과를 봐도 되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2 주까지는 괜찮고 3 주가 되면 찍어야 되고 사실 뭐 이렇게 딱 나눠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2 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보통 제가 그렇게 4 주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4주 이상 꾸준하게 병원 가서 물리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어요. 충분히 쉬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아픈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염좌나 타박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디스크의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네요.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TJ 서머라고 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만 아프고 앞으로 숙이면 괜찮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동작에 따른 이제 통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제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숙였을 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뭐
그냥 뭐 뒤로 젖히면 어떤 질환이고 앞으로 젖혔을 때 통증은 어떤 질환이고 이렇게 단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좀 완화된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저리고 아프고 힘들 때 앞으로 허리를 숙여서 한참을 있다 보면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협착증일 때는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이렇게 통증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디스크는 이제 쪼끔은 다르겠지만 뒤로 이렇게 제끼는 자세를 하면 디스크가 이제 압박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올 수가 있는데 뒤로 젖힐 때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팽현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디스크 가장 바깥쪽 부위에 이제 디스크의 껍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디스크의 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장시간 이제 안정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아 다음 환자분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W00KIE 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환자분께서 척추가 얼마 전 또각 부러졌는데요. "통증이 있을 때는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예 아까 이제 골절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척추가 골절됐다, 부러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는 건 아마도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척추의 어느 부위가 이제 골절됐느냐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주변부에 이제 가로돌기 혹은 이제 후관절 부위의 일부 작은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뭐 꼭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쉬면은 좀 좋아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추뼈 몸통에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2 주간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골다공 통증이 없이 아주 젊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해도 많이 주저앉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골다공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해서 돌아다니시거나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골절이 진행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없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동을 하면서 악화가 되면서 그런 신경 압박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우리 아마 진단해 주신 선생님께서 "안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히 운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치료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다음은 웃기면 댓글담이라는 아이디의 질문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쭈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때 베개에 누우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경직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목 디스크 증상의 일환일까요? 통증은 크게 없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목에 관한 질문도 계속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제가 허리에 대한 좀 한정해서 오늘 강의를 했는데 우리 목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저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 디스크가 예 있었던 상태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 목베개, 경추베개 이런 것도 사용을 해 봤고 여러 가지 뭐 "높은 베개는 좋지 않다." 뭐 "낮은 베개를 베는 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요. 누웠을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이제 잘 때 베개에 누우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느낌이 언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앞서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외상이 있었는지 무리한 게 있는지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또 제가 이제 목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뭐 잠자리가 변했나요? 아니면 침구를 뭐 변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변화에서 일상적으로 적응이 되어 있던 어떤 베개나 침구에서 변경이 되거나 잠자리가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고요. 뭐 "경직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목 디스크의 증상. 목 디스크의 증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뭐 목 통증에서부터 어깨 팔 쪽에 저림감, 뭐 "찌릿찌릿해요.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요. 감각이 둔해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일 수 있는데요. 음 통증이 심하게 없고 통증은 크지 않은데 이제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자는 자세, 주무시는 자세의 변화나 침구의 변화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고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뭐 꼭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예. 아쿠아 블루 아이 아이 IOF라고 하는 아이디로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8년 전에 척추 4-5번 핀 박는데요. 유난히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정도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왜 그런 거죠?"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까 유압술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수술 받으신 지 8년 정도가 경과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아침에 이제 통증,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아파요, 뻐근해요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시는데 어 이제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유압술을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인접 부위의 변성이라고 해서요. 쉽게 생각하면 유압술은 나사못으로 한 관절 부위를 고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병변이 있던 부위는 우리가 감압도 해 주고 고정도 해 주고 해서 신경 압박이 많이 좋아지고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척추 수술의 저는 끝판왕이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치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술한 부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보통 수술을 하고 5 년에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제 10년 정도 가 되었을 때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인접 부위의 변성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척추가 있다 보니 그 위아래쪽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쪽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새롭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관절 부위에 우리 구축이나 이런 분들도 확인이 필요한데 보통 스트레칭을 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된다라고 하면 조금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증상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KKKKKK가 맞네요. KJ 이렇게 아이디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경사단 차단술은 치료인가요? 아니면 통증만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건가요? 글쎄요. 치료, 통증만 일시적으로 줄여준다. 어떤 차이인지 음 우리가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도 치료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염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그 염증을 씻어 줄 수 있는 우리 약물을 투여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염증이 유발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뭐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협착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신경 염증을 이제 해소해 주고 치료해 주는 치료인 반면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병변까지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나 그런 경우에 팽현이 되었다가도 안정이 되고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 주변의 염증이 호전이 되어서 아까 이제 뭐 앞서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 드렸던 케이스들 중에 "주사 한 번 맞고 났더니 증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료적인 개념으로 물론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뭐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을 줄여 주고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신경 염증을 유발하는 병변에 대한 치료까지
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고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아프고 저려요."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받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주셨고 뭐 허리 통증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우리 목 통증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가 아픈 이제 여러 환자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또 보존적 치료로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 허리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나은필병원 신경외과 이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